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 간단하게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리딩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매매 전략과 시장을 보는 관점이 도움이 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제가 시장에서 놓치거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공부하는 것이 채널 운영 목적입니다.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채널 운영 목적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의견 써주실 때 이것에 대해서 혹시나 나중에 뭐 맞았을까 틀렸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내가 이제 의견을 못 올리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뭐 정보에 대한 의견이든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이든 차트에 대한 의견이든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이제 시황 차트 보고 그 다음에 Q&A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황 차트에서는 어제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알트 시총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볼 건데, 비트코인 지금 일봉 차트 보시면 어제 야간에 이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일봉 마감은 양봉으로 일단 봉이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모습 자체는 지금 이 비트 스탬프 차트에서는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비트렉스 업비트 차트는 이미 돌파가 되고 돌파 후에 눌림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금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와 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이제 음봉으로 11,470달러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늘 좀 더 상승을 해주고요. 여기서 수렴을 다시 해주면서 그 다음 이제 그 삼각 수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금 차트 제가 이제 이야기해 드렸던 부분,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 차트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모습이 한번 만들어졌고 양봉을 세우고 지금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로 얘기하면 이제 2009년도 뭐 4월 이때 이제 4월 뭐 20일, 27일 이 주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오늘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양봉 만들어주면서 올라와 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12,300달러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삼각 수렴 하면서 에너지를 모았던 것처럼 모은 이후에 그 다음 이제 다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비트코인은 어제와 크게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차트도 이제 어제 비트코인 빠지면서 엊그저께 빠지면서 시총 차트도 이렇게 이 추세선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었는데, 보시면 어제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돌파 이후에 오늘은 이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일단 오늘은 뭐 큰 변화,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데, 지금 기복투미님이 이제 의견 주셨는데, 보시면 뭐냐면 최근 이제 움직임이 야간에 약간 이제 비트코인이든 뭐 알트코인이든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깨어있는 낮 시간대는 좀 잠잠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인 게 비트코인하고 이제 대형 알트코인하고 약간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 올라갈 때 알트코인이 뭐 빠지고, 비트코인이 빠질 땐 또 알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한 5거래일째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이제 알트코인들이 따로 이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지난번에 이제 의견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비트코인이 먼저 전고점 도달할 때까지 알트코인들은 못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2만 달러 도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다시 알트코인이 먼저 또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해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또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간에
알트코인들은 지금 이제 BTC 마켓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먼저 2만 달러 올라와 있어도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나는 먼저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겠지만, 그 수익률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이제 얼마였죠? 11,400달러에서 11,400달러에서 이제 2만 달러까지 올라오는 17,000 뭐 2만 달러, 22,000까지 봤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오는 수익률, 그걸 이제 내가 먼저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으로 또 이제 알트코인을 먹겠는가? 아니면 그건 일단 포기를 하더라도 그건 이제 내가 비트코인 홀딩 물량으로만 수익을 취하고 나머지 지금 알트코인들 기다렸다가 이제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은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BTC 마켓에서 원하는 높이만큼 오면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가든 6만 달러 가든 그 수익률까지 다 한 번에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는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고 이제 시총 차트 이야기하다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갔는데, 일단 시총 차트는 그래서 보시면 5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에 이제 걸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총이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든 어쨌든 알트코인도 올라가든 그 주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비트가 됐든 알트가 됐든요, 거기서 그 코인들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시총 차트도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이제 지난 그 5월 20일 고점이었던 2,800억 달러 계속해서 이제 지켜주면서 그 위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그 종목군이, 그러니까 비트가 됐든 알트가 됐든 정해지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이제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확률적으로 어떤 게 저는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먼저 올라갈 것인가,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2만 달러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알트코인이 비중이 많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타이밍이라고 하면 이제는 알트코인이 좀 먼저 올라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알트 시총을 볼게요. 알트 시총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지금 이 채널을 깨고 내려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던 채널을 깨고 내려왔고, 알트 시총 차트도 채널을 깨고 내려왔고, 알트 도미넌스도 그 채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일단 그만큼 지금 싼 영역에 있다라는 건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거를 야 알트코인 이제 시장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알트코인이 이렇게 채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이제 죽으러 간다, 또 이렇게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시장 자체가 알트코인 없이 비트코인 혼자만 살아남는 그런 시장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비트코인 같이 성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도 지금 채널을 깨고 내려왔지만 이제 그만큼 싼 영역에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려면 어떤 그림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 지금 일단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두 개 그렸어요.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선 그리면 일단은 이 추세선에서는 일단 지지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제 이탈했다가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탈했다 반등이 나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추세선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다음으로요, 지금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지금 이제 보시면 초록색 5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대형 알트코인들도 50일 이평선 돌파, 그리고 알트 시총 또한 5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넘어가주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을 때 알트코인이 그러니까 비트와 알트를 놓고 봤을 때 알트코인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먼저 끌고 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현재 위치가 50일 이평선 위치는 이제 970억 달러고요. 그리고 이 추세선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보면 한 1000억 달러 됩니다. 그래서 한 1000억 달러를 돌파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알트코인이 좀 주도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한 가지 더 좀 체크를 더 해보면, 지금 알트코인들 시총이요, 지금 이제 채널을 깨고 내려왔는데, 이 채널을 깨고 내려온 이 지점이 보시면 작년 8월부터 작년 이제 11월달 시총 무너지기 직전에 뭐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렇게 쭉 빠지던 그 직전에 위치와 이제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가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시총은
작년 이제 11월 그때 위치와 비슷하고, 여기에서 그럼 이 알트코인들이 얼마만큼 조정을 추가받고 이제 얼마만큼 올라왔는가, 이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빠진 부분이요. 빠진 부분 작년 이제 12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지금 위치랑 똑같은 위치겠죠. 여기 중심을 깨고 내려왔던, 그래서 이때 이제 55%,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하락했을 때 알트코인들이 반토막이 났다. 물론 이제 각각 알트코인마다 이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일단 알트 시총 전체로는 반토막이 났고, 그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다시 올라와서 얼만큼 상승했냐면, 지금 이제 270% 상승을 했습니다. 270%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알트코인만 알트 전체 시총으로 1억 원어치 들고 있다라고 하면 4,500만 원 됐다가, 그 4,500만 원이 다시 이제 270% 상승한 겁니다. 뭐냐면 4,500이 다시 1억 원이 되면 이거는 100% 넘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률 50%는 다시 이제 내가 원금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100% 넘는 상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70% 올라왔고,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다시 47%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47% 조정받고 살짝 이제 올라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채널 바닥에서 채널 바닥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바닥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알트코인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부분을 그 이후는 뭐 이야기를 할 거 없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알트코인은 다시 시장에서 살아나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과 같이 성장을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상승 채널을 따라서 물론 각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상승 각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채널을 따라서 상승해 줄 거다라고 보면, 일단 이 채널 4분의 1 지점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 위치에서 채널 4분의 1 지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880억 달러인데, 4분의 1 지점까지 올라왔을 때 한 330%, 그리고 채널 중심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요, 현재에서 물론 이제 시간이 더 뒤로 가서 채널 중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땐 더 상승 목표치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보시면 1300%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알트코인들 적어도 이제 뭐 3배에서 5배 BTC 마켓에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제자리에 있을 때, 제자리에서 있다고 했을 때 3배에서 5배 올라갔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13,900달러 돌파해서 한 2만 달러까지 목표로 이제 올라와 주고,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도 같이 수익률은 알트코인이 더 빨리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적어도 이제 채널 4분의 1 지점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목표치가 채널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트코인은 채널 4분의 1까지만 와도 아까 몇 퍼센트였죠? 380%였나요? 380%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350%, 340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채널 중심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한 13배 정도 올라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비트코인 달러로 올라가는 거 플러스 곱하기가 되겠죠. 올라가는 거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알트코인 BTC 마켓 올라간다는 게 비트코인 상승분 곱하기 알트코인 상승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실제 달러로 봤을 때는 BTC 마켓에서 3배 올라간다, 5배 올라간다라고 하면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수익률이 그 이상 되는 거다. 비트코인 상승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그림은 비트코인 상승 도미넌스 하락이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롱숏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숏 이렇게 물량이 회수가 어느 정도 되면서 그 이후에 약간 이제 제가 이 롱숏 차트가 특히 이제 비트파이낸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보시면 7월 말 이후에 숏 물량이 이렇게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롱 물량도 같이 7월 말 이후에요 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이따 비트파이넥스 차트는 이렇게 되고, 코인팜 코인팜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50대 50이에요. 거의 50대 50이고, 어제는 또 이제 약간 숏 물량이 늘었었는데, 일단 뭐 거의 계속해서 이 롱숏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모습이 보이지 않고 거의 이제 비슷한, 계속 50대 5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느 한쪽으로 롱이든 뭐 숏이든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이제 이 파생 쪽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한쪽으로 크게 배팅을 지금 못하고 있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여기서 한쪽으로 뭐 크게 올라가 준다거나 하면 숏 물량이 늘어난다거나 개인들이 이제 빠질 걸 예상해서, 아니면 여기서 크게 한번 8,300달러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뭐 롱 물량을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차트 보면 일단 이 단기 추세는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4시간 봉에서 22평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어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52평선, 4시간 봉에서 52평선 맞고 다시 반등을 해서 현재 다시 보시는 것처럼 70, 도미넌스 70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반등 52평선 맞고 올라와 줄 것인지 그 부분을 볼 건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이제 이때 고점이었던 68.9를 깨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도미넌스 68.9를 깨면서 아까 이제 알트 시총, 그리고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51이평선 위에 안착해주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먼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도미넌스 차트도 좀 추가적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지난 고점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반등이 52평선에, 단기 52평선에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럼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님이 써주셨는데,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미셸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3천 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다시 15,00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 그러나 이 기간 어떠한 펀더멘털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알트코인 시장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 알트코인은 이미 죽었다. 남은 것은 고래게임과 시장 사이클 뿐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 나오면 살 떨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이 사람보다 훨씬 또 유명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시장을 앞으로 이제 상승해서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거 어디까지나 이제 이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빠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간이 지나가 봐야지 아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 특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때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국에 최종적인,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어떤 누구 전문가가 야 이거 이제 시장 망한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 거기서 팔고요. 다시 누가 시장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비싸게 또 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5만 달러 6만 달러인데 어떤 사람이 야 비트코인 앞으로 이제 100만 달러 간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럼 그때 이제 막 살 거냐, 아니면 비트코인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빠져서 비트코인 3,000달러, 뭐 3,500달러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이때 비트코인 0원으로 갈 테니까 팔아라 해서 그때 내가 들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일단 내가 먼저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어떤 기준이 무너졌을 때 내가, 아니면 이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할 것인가, 이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주변에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 기준을 먼저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일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그 판단 기준에 맞게끔 뭔가 이제 투자를 하시더라도 투자를 하시고, 그렇지 않게 되면 만약에 진짜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단 소량으로 한번 투자를 해봐요. 투자를 하다가 막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고 이때는 이제 고평가 영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비트코인 6만 달러 7만 달러가 됐는데, 그때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야 비트코인 이제 100만 달러 갈 거야, 10억 찍으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소액으로 투자하다가 그때는 막 진짜 집 팔아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뭐 여유 자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제 시장에 투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제 기준을 세워서 지금이 싼 영역이다라고 판단되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비싼 영역이다라고 하면 누가 이제 싸다라고,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얘기해도 그때는 이제 팔고 나가야 된다. 만약에 뭐 비트코인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는 기준으로, 제가 보는 기준으로요, 지금 비트코인 뭐 6만 달러 왔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정도 위치가 될 겁니다. 뭐 여기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6만 달러라고 하면 거의 채널 상단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누가 뭐 100만 달러 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일정 부분 물량은 뭐 20-30% 물량은 남겨놓겠지만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정리하고 슈팅 나와서 뭐 10만 달러, 12만 달러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누군가 뭐 아까 이제 미셸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걸 가지고 기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스스로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4분의 1, 4분의 1을 갓 넘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있고요. 알트코인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암호화폐를 내가 이제 처음에 암호화폐를 들고 가는 비중을 뭐 100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그 정도 비중을 지금은 가져가야 된다. 물론 이제 여기서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1, 20%만 이제 갖고 있어야지 지금은 내가 이제 암호화폐로 내 전체 자산에서 암호화폐로 정해준 비중이 뭐 50이다라고 하면 그 50을 저는 지금은 암호화폐로 채워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기성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코인 투자할 무렵이 공부도 없이 지인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말만 듣고 불장 때 대출도 받고 모든 돈 다 쏟아 부어서 투자를 했는데 18년 대하락장을 몸으로 느끼면서 의욕 저하와 절망감만 갖고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갖고 살다가 작년 12월에 남은 빚을 다 청산을 하고 그때 이제 H채널을 알게 돼서 지금도 천천히 매수 중이고 한 달에 내는 공과금, 핸드폰비, 생활비를 제외하고 조금이지만 여유되는 만큼 만 해서 리플, 비트, 이더, 스텔라를 분산 투자 중에 있습니다. 19년도 초에 비트 반등이 있었고 다시는 300원대 매집 못할 줄 알았던 리플도 지금 넉넉하게 매집하고 올해 소소하게 목표한 코인 개수는 이미 채웠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자도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므로 정신건강에 무리 안 될 정도만 투자를 하고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차트도 볼 줄 모르고요. 장기적인 관점만 두고 천천히 공부하며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패밀리 분들 중에 제 과거와 같은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 방식을 바꿔보는 걸 권유하고 싶네요.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같이 읽어봤고 일단 지금 이기성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뭐냐면 내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내 기준이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이제 2018년도 말에 막 고점에 그때 이제 막 대출까지 땡겨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비싼 영역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야 될 타이밍에 오히려 야 그때 분명히 막 더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돈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싼 영역일 때는 조금만 넣었다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큰 돈을 넣게 되고 그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쌀 때 내가 지금 이게 싸다는 걸 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빚 정리하고 나머지 내가 쓸 돈 쓰고 나머지 여윳돈으로 지금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꾸준히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 아까 방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암호화폐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뭐 50%다, 50이다라고 하면 그 50에서 암호화폐 비중 50을 유지를 하고요. 뭐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나는 좀 빠질 수 있다라, 뭐 8,30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뭐 한 10%, 5% 정도는 뭐 따로 이제 현금을 둘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워낙 싼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체 자산에서 50이 암호화폐 비중이다 라고 하면 지금은 암호화폐 비중을 다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이제 쓸 돈 쓰고 벌어들이는 이 수익에서요 쓸 돈 쓰고 나머지 제가 이제 안 되면 뭐 담배값이라도 아끼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들을 알트코인 사는 거예요. 리플 사고 뭐 이오스를 다 싸잖아요. 지금 알트코인들 다 싼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싼 영역에 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는 이제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기성님이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저는 좋은 방향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거의 없어요. 내가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레버리지 쓰고 여윳돈 아닌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당장 다음 달에 이제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내가 쫓기게 되고요. 누군가를 또 이제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 영상 보고 분명히 또 이제 제가 알트코인 싼 영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 이렇게 싼 영역에 있으니까 내가 몰빵해서 한번 해보겠다 라던가 아니면 내가 무리하게 여윳돈이 아닌데 뭐 대출을 땡긴다든가 아니면 지금 뭐 당장 몇 개월 뒤에 뭐 집 전세자금 내줄 돈인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어찌됐든 뭐 다음 또 전세가 들어오면 되니까 그 돈을 한번 빼서 써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항상 여윳돈으로 해야 되고 그 여윳돈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뭐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그 전세가 이제 안 들어올 수 있는 경우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땐 그건 빚입니다. 빚.
그러면 당연히 이제 줘야 되는 돈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또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윳돈으로 하셔야 되고, 그런 안 좋은 경우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기성님 이렇게 투자를 원칙을 잘 세워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기복투미님이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요즘 보니 쇼타임은 자정부터 오전 9시 움직임이고 나머지 장은 장중 조정으로 보입니다. 이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그런 움직임이 특히 이제 이번 주 쭉 보면, 이번 주 이제 지난주 쭉 보면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장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네요. 덴마크에서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마이너스 0.5%입니다. 디플레이션의 시작인가요?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객한테 돈을 이자로 주는 것보다 위험 부담이 크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유럽에서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어제 제가 그 기사를 공유해 주신 부분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사를 말씀드렸는데, 이따 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써주셔서 같이 또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도 일단 기사 내용 공유해 주신 거를 같이 한번 보면, 덴마크 은행은 0.5%의 마이너스 금리로 모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이고, 내용을 보면요, 덴마크의 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마이너스 금리로 제공하여 주택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리도록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이 고객들의 이제 이자율을 마이너스 0.5%인 10년 고정금리 모기지를 인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고객이 대출 금액보다 오히려 이제 적은 금액을 상환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왔고, 대신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종종 차입과 관련된 수수료를 청구하므로 주택 소유자가 여전히 더 많은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마이너스 0.5%인데 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느냐? 마이너스 0.5%라고 하더라도 은행이 이것저것 이제 고객으로부터 뭐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돈이 남겠죠. 남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남는 그 수수료가 굉장히 적지만 그 남는 수수료라도 벌기 위해서 은행은 마이너스 0.5%로 지금 돈을 빌려주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집을 안 사느냐? 사람들이 지금 돈이 이렇게 계속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느냐? 라고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돈이 시중에 엄청 많이 풀렸고요. 그 풀린 돈으로 인해서 자산이 어느 정도 버블이 일어났다. 지금 주택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집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떨어지는 집 가격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국 보호벽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부분에서 실제 이제 집 가격,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돈을 들고 있는 게 좀 더 안전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현동님이 의견 주신 부분 보도록 할게요. 영상 중에 숏, 롱 차트를 자주 설명해 주시던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숏이 롱보다 우세할 경우에 반대인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숏 물량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 일단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사람은 이제 세력이라고 이제 보고요. 개인이 이제 끌어올리지 못할 테니까. 근데 숏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건 개인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지금 숏을 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숏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숏 물량이 결국에 손절을 치고 손해를 보고 자르는 그 순간에 이제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숏 물량이 포기하지 않고 해서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 증권 같은 경우는 이런 포지션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 포지션인지 뭐 기관 투자자 포지션인지 뭐 외국인
투자전지, 연기금인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류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의 이제 판단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큰 부기영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과거 이장님이 비트코인 6천만원 기준 리플 가격 말한 거를 계속 걸고 넘어져서 8월달인데 만원 안 갔다고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나는 게 속상하네요.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는 것 같네요 써주셨는데, 일단 이 영상이 저는 제가 옛날에 그 리플 가격 예상했던 그 영상인 줄 알았더니 일단 그 영상은 아니고요. 어떤 이렇게 남자분이 이렇게 오토바이 운전하는 거를 먼저 몸으로 설명해주고 이렇게 쭉 여러 사람이 설명했는데, 맨 마지막에 여자는 아예 전혀 다른, 그래서 이제 전달 과정에서 완전 의견이 다르게 전달되는 이런 거를 이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그때 제가 올린 영상은 뭐였냐면, 올해 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올해 7월달 쯤 해서 한 6만 달러까지 금차트와 같은 패턴대로 진행됐을 때 6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고, 그 6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도달하면 리플 같은 경우는 한 만원에서 뭐 13,000~14,000원 였나요?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 예상 영상들은 많이 있는데, 일단 그 영상이 이제 제목 자체가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안 좋은 악성 댓글들이 많은데,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그렇게 뭐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분들은 일단 그 영상을 지금 이제 큰 부기영아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제 보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누가 이렇게 간다더라, 뭐 얼마 한다더라, 그 이야기만 가지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야지 그 부분에서 저는 판단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 올해 초에 제가 비트코인 뭐 15,000달러, 17,000달러 예상했던 영상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영상에 대해서는 안티글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안티글이 없는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15,000달러, 17,000달러까지는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한 3,000달러에서 비트코인이 13,900달러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가격 그렇게 예상한 영상에 대해서는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리플 가격도 이제 올해 말 돼서 시간이 지나서 리플 가격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면, 그때는 아마 리플 또한 예전에 가격 예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기적으로 약간 틀렸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ETF 승인이 아직까지 안 났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저는 이제 없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시아나 유튜브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영상 마지막에 비트코인 채널 상단부에 올라가면 일단 팔고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대략 2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영상 채널 상단부가 아니라 채널 중심입니다. 비트코인 채널 중심이 이제 2만 달러고요. 채널 상단부는 지금 6만 지금 이 자리에서 채널 상단부는 77,000달러예요. 77,000달러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환율이 IMF 때처럼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달러나 엔화로 놔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코인이 올라서 수익 실현할 때쯤에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 코인을 옮겨서 달러로 놔두거나 일본 거래소로 옮겨서 엔화로 놔두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지금 만약에 내가 이제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이번에 2만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비트코인을 매도할 그 타이밍에 원달러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 같다. 그러니까 원화가 아직도 더 약세로 갈 그런 공간이 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걸 원화로 바꿀 필요 없이 매도해서 TrueUSD라든가 아니면 뭐 달러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 그대로 이제 보관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좀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그냥 원화로 인출하셔서 뭐 달러로 교체를 해 놓으셔도 되고요. 뭐 테더화로 놓는 게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때 당시에 원달러나 원엔화 차트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오름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가지수가 어떻게 책정돼서 물가 상승률이 저렇게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물가와 다른 건가요? 제 짧은 식견으로는 체감 소비자 물가는 오른 것 같은데 경기는 불황으로 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느끼시기에는 물가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올랐고 물가는 올랐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럼 이제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스테이트, 그러니까 kostat.go.kr 이 사이트를 가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알 수 있고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5년 전 그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015년을 100으로 놓고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104.56이에요. 104.56으로 2015년 대비해서 지금 한 4.56% 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고, 일단 전월 대비해서는 0.3% 줄었습니다. 물가가 줄었고, 이제 올해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2019년도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물론 이제 플러스로 왔다가 0.4도 왔다가 또 이제 마이너스, 계속해서 이제 이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거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 0.6%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차오름님 의견은 뭐냐면, 내가 느끼기에는 물가가 굉장히 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물가가 낮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 이겁니다. 일단 체감 물가와 공식 물가의 차이는 해소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의를 보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보다 본인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차오르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체감 물가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정의되거나, 좀 글자를 키워볼게요.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체감 물가와 실제 가격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균하여 나타낸 공식 소비자 물가 사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학생이다, 아니면 내가 이제 주부다, 내가 이제 뭐 직장인이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체감 물가와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소비자 물가의 체감 지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명품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대비해서 막 10%, 20% 올랐어요. 그러면 야, 이거 전체적으로 물가, 일단 이 명품 가방 하나만 해도 10%, 20% 올랐으니까 이거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딱 봤더니 0.6%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거는 뭔가 이 소비자 물가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물가를 봤을 때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사람들의 체감 물가는 어느 수준일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표를 보면 초록색은 실제 물가 상승률이고, 이 파란색은 물가 인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물가를 인식하는 것은 한 3%대 전후인데 반해서 실제 물가 상승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1%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아마 이제 차오름님도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라고 아마 느끼셨던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물가 상승률이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실제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낮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